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진규의 거인 에렌 예거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에렌 예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작 만화 부동의 1위 진교의 거인의 주인공으로 진교의 거인의 힘과 시조의 거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진격거 세계관 최강이 되는 캐릭이죠. 그런 에렌이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악몽의 꿈 같은 느낌에 눈물을 흘리며 눈을 뜨게 된 에렌, 화들짝 일어나며 미카사 라고 외쳤지만 주변에는 그 누구도 없었고 그저 처음 본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에렌은 여긴 어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라며 머리가 아파왔고 자신이 어째서 이런 낯선 곳에 있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쪽으로 뛰어가 보니 한 오니가 인간을 산채로 뜯어먹고 있었죠. 에렌은 그 모습에 엄청나게 당황했고 그 오니는 에렌을 발견하더니 뭐야, 오늘 아주 풍년이구나 라고 하며 에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에렌은 순간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도인은 에렌이 자신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심한 인간 같으니 역시 인간같이 하등한 생물들은 우리의 밥이나 되어야 해 라고 하며 에렌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에렌은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요리조리 피했고 도인은 움직임이 꽤나 좋은데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며 에렌이 계속 쫓았습니다. 에렌은 그 순간 뭔가의 엄청난 분노가 솟아 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때 그 오니의 목이 쓱 베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어휴 다행이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쪽을 바라보니 채찍처럼 가느다란 검을 들고 있는 한 여검사가 있었고 에렌에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에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칼로지 미칠이 귀할 때 검사라고 소개를 했죠. 에렌은 방금 그 녀석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미칠이는 오니를 처음 보는 거냐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렌은 자신은 지금 자신의 이름 말고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미칠이는 오니를 만난 충격으로 기억상실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 차근차근 지금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해줬죠. 방금 만난 것은 인간을 주식으로 하는 오니, 그들은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태초의 오니 무장으로 인해 오니가 된 존재들. 오랜 역사 동안 인간과 오니들은 전쟁을 벌여왔는데 오니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인간들은 점점 밀리게 되었고 결국 어느 도시 한 곳에 거점을 잡고 숨어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귀살대라는 조직은 그 도시를 지키는 방범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오니들을 물리쳐 인간의 영역을 넓히는데 힘을 쓰고 있다고 했죠. 에렌은 뭔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치리는 오니를 처치했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며 에렌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한 그릇의 식사를 했고 에렌은 그녀의 표정이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걸 알아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미치리는 원래 자신은 최소 5그릇을 먹어야 배가 좀 차지만 요즘 들어 오니들의 습격이 더 자하죠. 마을 사람들의 식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이 마음껏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에렌은 마을을 돌아보며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인간들의 표정을 보게 되었고 에렌은 자신은 원래 귀할 때 같은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며 귀할 때 입대를 부탁했습니다. 미치리는 그의 동료가 되어준다면 당연히 환영이라며 귀할 때가 되는 방법, 선별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죠. 귀할 때원이 되려면 전집종호흡이라는 검술을 익혀야 하며 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에렌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검을 써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곧바로 선별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에렌은 선별시험에서 하그 오니들과 마주치자 능숙한 솜씨로 그들의 목 뒷부분을 베어버렸고 왜 자꾸만 목 뒷부분만 노리게 되는 건지 의아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러다가 에렌은 선별시험장에서 가장 강한 손오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전집종호흡의 검술을 사용하지 않았던 상태라 칼의 내구도에 문제가 생겼었고 손오니의 공격에 칼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손오니는 에렌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에렌은 그 주먹을 막았지만 힘에 밀려 튕겨나가 머리에서 피를 흘렸죠. 그렇게 에렌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했고 에렌은 순간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며 주먹을 뻗었는데 그 순간 주먹이 엄청나게 커지며 거인의 모습으로 변했고 손오니를 그대로 쳐 날려버렸습니다. 손오니는 그 주먹 한 방에 온몸의 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걸 느꼈고 저 괴물은 도대체 뭐냐며 경악을 했죠. 에렌은 주먹을 들어 그대로 손오니를 연타했고 손오니는 결국 짜부되어 버렸습니다.
선별 시험을 같이 보러 온 시험자들은 멀리서 거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고 저런 괴물과 싸워야 하는 거냐며 모두 공포에 절어 시험을 보게 해버렸죠. 에렌은 잠시 뒤 흥분이 가라앉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이런 거인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렇게 에렌 혼자만 귀할대 선별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에렌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원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귀할대원이 되어 마을을 돌아다닐 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진 않았고 누군가는 귀할대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에렌은 그 광경을 보고 왜들 저러는 거냐고 미치리에게 물었는데 사실 귀할대는 사람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 그런데 매번 원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영토만 점점 줄어들다 보니 여론이 그리 좋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결국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귀할대 검사들인데 안전한 곳에서 돈만 내는 주제에 저런 소리 하다니 라며 열이 받았죠. 그 뒤에 에렌은 귀할대 검사들과 모여 어떤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이 풍부하게 있는 나타공원 산을 타라하는 것. 원래 인간의 산이었던 나타공원 산은 어느새 원이들에게 뺏기게 되었고 인간들은 더욱 굶주리게 되었던 것같습니다. 에렌은 신입 기살대원이었기에 사실상 고기 방패로 쓰기 위한 이론으로 배치되었고 나타공원 산에 들어간 수많은 검사들은 거미호미들과 싸우다가 쓰러져 죽게 되었죠. 그리고 함께 선발대로 갔던 무라타라는 검사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 무라타는 에렌에게 도와줘! 라고 소리쳤고 에렌은 왠지 모르게 저 녀석만큼은 죽게 나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에렌은 무라타 쪽으로 뛰어들어 거미호미들에게 맞섰는데 그때 근육질의 한 오니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넌 내가 상대해주마 라고 했죠. 에렌은 딱 봐도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아빠 거미호미를 보며 긴장을 했고 아빠 거미는 그대로 에렌을 향해 뛰어와 주먹을 날렸습니다. 에렌은 그 공격을 칼로 가들했지만 역시나 무력하게 튕겨 나갔고 아빠 거미호미는 뭐야 뭔가 위험한 느낌이 나는 녀석이었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했죠. 그 뒤 공포에 떨고 있는 무라타에게 다가가 너도 이만 죽어라 라고 하며 주먹을 들었는데 그 순간 거의 나한 에렌의 거대한 팔이 날아가 아빠 거미호미를 날려버렸습니다. 무라타는 괴물? 날 구해준 건가? 라고 했고 에렌은 무라타를 쓱 한번 본 뒤 저 뒤쪽으로 가 숨어있으라는 듯한 손짓을 하며 쿵쿵 거미호미들에게 다가갔죠. 거미호미들은 저게 뭐냐며 에렌을 향해 마구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들은 에렌의 피부조차 뚫을 수가 없었고 에렌의 압도적인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빠 거미가 뛰어와 주먹으로 에렌의 다리를 마구 쳐봤지만 에렌은 간지럽다는 듯이 그대로 아빠 거미호미를 잡아 목을 뽑아버렸죠. 그때 에렌 몸을 향해 날카로운 실이 날아와 공격했고 에렌이 그쪽을 바라보자 눈에 상현호 표식이 있는 루이가 있었습니다. 에렌은 저 녀석이 말로만 듣던 12개월의 온이인가? 라고 생각했고 루이는 도대체 넌 정체가 무엇인데 우리의 터전으로 와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냐고 했죠. 에렌은 그 말 듣고 원래 주인이 인간들을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한 녀석이 뻔뻔하다는 생각을 하며 루이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씩 웃으며 그 자리에 있었고 에렌은 자신이 휘두른 쪽 루이가 있는 쪽에 날카로운 실들이 퍼져 있다는 거 알았죠. 루이는 그대로 주먹을 내지른다면 내 녀석의 주먹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릴 거다 라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에렌의 몸은 목 뒷부분이 파괴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적이나 다름없었고 그대로 알력으로 밀어붙여 루이의 거미줄을 뚫어버렸죠. 그 뒤에 에렌은 루이의 몸이 터져나갈 때까지 으깨버렸고 하얀 네온이라 재생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자 에렌은 루이를 그대로 입안으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더 이상 세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부 에렌에게 소화되어 버렸죠. 싸움이 끝나자 에렌은 이로써 인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지? 라고 승리를 만끽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귀할대주 기유와 오바나이가 에렌을 포승줄로 묶어버렸고 에렌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죠. 오바나이는 다 보고 있었다 괴물 자식아 당장 지옥으로 보내주지 라고 하며 칼을 목으로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안 돼요. 아직 어떤 상황인지 듣지 못했으니 본부로 데려가서 당주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라고 말했고 오바나이는 쳇 알겠어. 하지만 난 이 녀석을 시용하지 않아 라고 하며 더욱 포승줄을 단단하게 묶은 뒤 귀할대 본부로 데려갔죠. 그렇게 모든 주들이 모인 상태에서 에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에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나는 인간의 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들은 거인의 모습으로 변해 날뛰던 에렌을 봤기에 그가 인간 행세라는 온일 수도 있다고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죠. 에렌은 뭔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너네는 그저 내 힘을 이용해 온이들을 박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주들은 네가 괴물로 변했을 때 인간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고 에렌은 나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며
증명을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했죠. 몇몇의 주는 걱정이 앞섰지만 결국 이곳에서 에렌이 거인이 되어 날뛴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막을 수 없다면 다른 강력한 오니들에게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 한번 에렌을 믿고 호송줄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렌은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낸 뒤 거인으로 변신했고 주들을 모두 칼을 빼들고 경계 태세를 갖췄죠. 에렌은 아우 이 새끼들 감히 나를 못 믿어? 그냥 싹 갖다가 죽여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겨우 이성을 찾고 참았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도 있으며 태양빛에 타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오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귀사대 슈들은 시험 삼아 에렌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를 옮겨보라고 했고 에렌은 그 바위를 쉽게 옮겨버렸죠. 귀사대 최강의 전력 규메이조차 그 바위는 무리였는데 그걸 해냈다는 것에 정말 이 거인의 힘을 이용한다면 오니들을 말살하고 인간의 땅을 되찾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렌은 그 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한열차를 탈환하는 것. 식량 조달에 중요한 열차와 철도를 오니들에게 뺏겨 도시의 인간들은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 그 열차를 되찾을 수 있다면 더 넓은 반경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에렌은 염주교주와 함께 그 열차를 탈환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었고 에렌은 열차를 어떻게 탈환하냐고 물었습니다. 쿄요로는 저 열차에는 오니가 숨어들어 있다며 그 오니를 잡아 되치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살대원들이 몇 번이나 발견이 되었지만 그 열차에서 오니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보고했는데 그 이후로도 승객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그의 그냥 열차에 그 오니가 용합되어 있는 거 아님? 이라고 단순히 생각한 뒤 곧바로 거인의 모습으로 변했고 무한열차를 발로 차 옆으로 엎어버렸죠. 그러자 정말로 열차와 융합되어 있던 하얀의 엠무는 저 자식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하며 촉수를 생성해 에렌을 공격했고 에렌은 맨주먹으로 열차를 요리조리 외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엠무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에렌이 그 과정에서 열차의 앞머리를 양손으로 뽑아버리니 거대한 목뼈 같은 게 보였죠. 그러자 쿄로는 저것이 약점인가?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으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엠무를 퇴치하고 나자 에렌은 거인 모드를 해제했고 쿄로는 열차도 중요한 자원인데 이게 다 박살나버려서 어떡하냐며 살짝 당황했죠. 에렌은 자신이 너무 과격하게 날뛰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열차와 융합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열차를 박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쿄요로는 근처에 엄청난 기기를 가진 인물이 있다는 걸 알았고 에렌에게 혹시 당장이라도 다시 거인으로 변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에렌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그럼 너는 최대한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내가 밀린다 싶으면 날 놔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너는 귀할 때 인류의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사내이니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일 땐 도망을 가라고 했죠. 에렌은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왜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저 멀리에서부터 아카자가 순식간에 뛰어와 에렌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에렌은 순간 반응을 못했는데 쿄요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맞받아쳤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쿄요로는 어째서 이 아이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내 메인 싸움에 방해가 될 만한 약한 녀석을 먼저 없애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이건 너와 나의 1대1 싸움이라며 나만 상대하라고 엄청난 투기를 내리쳤고 아카자는 오랜만에 강한 녀석과 붙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죠. 그렇게 쿄요로와 아카자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에렌은 그 싸움을 지켜보며 자신의 검술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처음엔 쿄요로가 공격을 마구 퍼부어서 아카자를 밀어내는 듯 했지만 아카자는 재생력이 뛰어났기에 그 공격을 전부 다 회복해버렸고 혈기술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자 쿄요로의 공격 방향이 향해 더욱 압박할 수 있었죠. 쿄요로는 아카자와 싸우면서 아카자가 싸움을 즐기기 위해 어느 정도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걸 내심 알고 있었고 에렌에게 아까 자신이 한 말 잊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카자가 쿄요로에게 너의 실력은 참 아까운데 너도 오니가 되는 것은 어떻게냐 물었고 쿄요로는 절대로 오니가 되는 일은 없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게 체면만 중요시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며 오니는 애초에 웬만한 상처쯤은 회복해버릴 수 있고 인간일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힘, 이론상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 옛날부터 인간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을 꿈꿔오지 않았냐며 오니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인류는 지금껏 수없이 전쟁을 해왔지만 오니를 하나로 통솔할 수 있는 그분의 힘이라면 전쟁 같은 것도 나지 않는다고 했죠. 쿄요로는 하지만 결국에 오니의 주식은 바로 인간이지 않느냐며 선량한 인간들을 먹어치우는 너희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며 다시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아카야는 거참 꽉 막힌 멍청이로구나. 뭐 내 녀석을 반쯤 죽여다가 그분께 데려가주지. 그러면 그분께서 널 설득해 주실 거다.
라고 했죠. 큐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라고 하며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아카자에 퍼붓었고, 아카자는 파괴사 공격으로 쿄조로의 연옥을 맞받아쳐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쿄조로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조차 막혔다는 것에 더 이상 이오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 곧바로 에렌에게 도망쳐!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에렌은 자신의 동료를 두고 도망치는 비겁한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며 아카자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별 볼 일 없는 에렌의 공격에 시시하다며 툭 쳐버렸고, 에렌은 땅바닥에 널브러졌죠. 아카는 큐로에게 자, 이쯤 했으면 인간과 오니의 실력 차이를 알았겠지?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고 엄청난 갱응과 함께 쓰러져 있던 에렌이 거인화가 된 것을 보게 되었죠. 아카야는 저 괴물은 도대체 뭐지? 라며 당황했고, 큐로는 저 녀석이 인류의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곧바로 쿵쾅거리며 뛰어와 아카자의 주먹을 내질렀는데, 아카자는 파괴사 나침을 활용해 에렌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예측했고 공격을 쉽게 피해버렸죠. 아카야는 덩치만 컸지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며 에렌을 상대로 파괴사 공격을 퍼붓었고, 에렌은 그 파워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카야는 재밌는 녀석이었지만 기술이 없으면 그리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바닥에 착지를 했는데, 에렌은 다시 일어나 격투 자세를 잡았죠. 아카야는 또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에렌에게 뛰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에렌의 움직임이 아까와는 달랐고 마치 한 명의 거대한 무술가를 상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렌은 아카자에게 몇 대 맞고 나자 자신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자세가 떠올랐고 그걸 활용해 아카자를 상대하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자신의 강력한 파괴살이 에렌을 박살내도 다시 연기와 함께 재생되어 있는 상황에 당황했고, 이어서 날아오는 에렌의 공격을 맞고 튕겨나가 바위산에 부딪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카자는 분명 가드를 했음에도 온몸의 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 알고 다시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렌은 아카자의 앞으로 와 주먹으로 연타를 했고 아카자는 도저히 그 거대한 주먹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아카자는 이미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되어버렸고, 에렌은 그런 아카자를 한 손에 움켜잡고서 잠시 동안 멈춰서 있었고, 큐로는 그 녀석은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 하니 그대로 있으라고 하며 에렌 있는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에렌은 아카자를 힘차게 어디론가 던져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저 멀리로 날아가 땅에 처박혀버렸는데, 저런 괴물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그대로 도망을 쳤죠. 거인화가 해제된 에렌, 큐로는 그 녀석의 목을 베어버렸어야 했는데 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래도 에렌 덕분에 4년3의 오니를 이길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밤 에렌은 인간의 도시를 빠져나와 무한열차의 싸움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죠. 그때 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잖아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4년3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에렌은 귀살대의 눈을 피해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했고, 아카야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손짓을 했죠. 그렇게 에렌은 아카자를 따라가게 되었고 아카자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에렌은 살짝 긴장하며 그곳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네가 아카자가 말했던 그 괴물인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말이야 라고 하며 무장이 등장했죠. 에렌은 저번에 아카자가 큐로에게 오니 제안을 했을 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니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아카자를 죽이지 않고 무장과의 접촉을 알선해달라고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에렌은 나는 인간이지만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직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편도 아니고 오니의 편도 아니야. 그러니 오니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다 라고 했죠. 무장은 어쨌든 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찾아오다니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라고 하며 무장이 가진 오니의 입장을 에렌에게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먼 옛날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을 하며 살아왔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전쟁의 규모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끼리의 싸움은 한쪽이 이긴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또다시 복수의 칼날 간 다른 쪽의 세력들이 튀어나와 전쟁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니들은 내 세포가 심어져 있어 그들의 생각을 전부 읽을 수도 있기에 오니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전쟁은 끝이 난다고 했죠. 에렌은 오니도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물었고 무자는 물론 오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기존의 인간들이 오니가 되는 건데 오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지 않으니 자신에게 선별된 오니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쭉 살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그렇다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오니는 인간을 먹는다고 했는데 결국 인간이 없어지면 너희도 먹을 게 없지 않느냐고 했죠. 무자는 그래서 오니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만 오니들의 숫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인간들의 숫자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인간들의 숫자를 어떻게 통제할 셈이냐 묻자 무자는 인간들이 지금 돼지나 닭을 사육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오이들도 인간들을 한 곳에 살게 사육하면 된다고 했죠. 에렌은 어떻게 인간을 가축 취급할 수 있느냐고 이를 부득 깔았지만 무자는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지 않느냐며 오히려 인간들의 세상을 계속해서 놔둔다면 인간들은 전 세계에 있는 생태계만 파괴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다른 종의 터전을 파괴하고 잡아먹고 사육해도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편향적인 논리를 펼치는 거냐며 되물었고 결국 이 지구를 위해서라도 인간의 숫자를 통제하는 온이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에렌은 무잔의 그 말 듣고서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었는데 애초에 인간들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해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쳐왔었기에 그 논리 그대로 인간보다 뛰어난 포식자인 온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인간도 그들에게 똑같이 당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게 통제되는 사회, 그렇게 된다면 온이끼리는 서로 전쟁할 일도 없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자 에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죠. 자신은 이전에도 이런 류의 고민을 해왔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고 에렌은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의 펄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거인에게 잡아먹히던 기억, 자신의 친구들이 거인에게 잡아먹히던 기억, 세상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굴욕감들, 그리고 영원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끼리의 증오의 연쇄. 에렌은 무잔에게 결국 넌 평화를 위해 모두의 자유를 뺀다는 소리 아닌가? 라고 물었고 무잔은 어리석은 녀석들이 자유를 얻는다면 그건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할 뿐이라며 이 사회는 가장 강력한 힘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한 존재가 통제해야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개소리하지만 결국 내 녀석의 이상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살아간 녀석들이 자유 없이 살아가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반발했죠. 무잔은 내 녀석이 내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인간들은 하나의 도시에 몰려있고 그 이해의 땅은 모두 온이들의 영역이 되었다. 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막을 순 없어 라고 했습니다. 에렌은 내가 이 세계를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려 놔주지 라고 눈빛을 번뜩였고 무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촉수를 뻗어 에렌을 공개했죠. 그런데 그 순간 에렌은 미리 거인화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거인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대로 무자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일 코쿠시보가 다레옵 검술로 에렌의 주먹을 막아냈고 이후 상위 도마의 어른 혈기술이 에렌의 몸을 얼려버리기 시작했죠. 무자는 씩 웃으며 아무리 네가 그런 괴물이라고 해도 상현의 오이들이 전부 모여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에렌은 기대해라, 내가 아주 재밌는 걸 보여줄 테니까 말이야 라고 하며 고요를 했고 그 얼음들을 전부 깨부순 뒤 상현들에게 공격을 벗었죠. 하지만 상현들은 재생력이 다들 뛰어났기에 일륜도가 없는 에렌의 공격에 소멸할 리가 없었고 사방에서 포고서내는 그들의 공격은 에렌을 매우 귀찮게 했습니다. 상현육 다키유타로 나면은 계속해서 귀찮게 몸을 베어냈고 상현호 교코는 무의미한 마주침을 쏴댔죠. 하지만 상현사 조합부탱이 소환한 거대한 몽룡들의 박치기는 에렌을 뒤로 밀려나게 할 정도의 파워, 거기에 아카자 역시 파괴사 공격으로 에렌의 중심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상현이 도움하는 혈기술로 에렌과 비슷한 크기의 얼음 보살을 소환해 에렌을 공격했고 더군다나 상현이 코쿠시보의 공격은 더 까다로웠는데 코쿠시보는 랩신 3개가 있었기에 에렌의 신체 구조를 파악, 목의 뒷부분을 공격해야 한다는 거 알아버려 목 뒷부분을 계속 노렸죠. 에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다일로 싸우다 보면 거인화가 풀려버린 순간 자신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작전상 후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깁니다. 에렌은 상현노이들의 맹공격에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 어차피 무자의 계획에 대한 것들도 전부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의 기억을 다 찾았으니 멍청하게 혼자서 끝까지 싸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에렌은 무자의 저택을 쳐부시면서 시선을 돌린 뒤 만스런을 했고 무자는 어차피 저 녀석은 쉽게 죽일 수 없는 녀석인 것 같다며 결국에 온 세상 오이들이 장악하게 되면 저 녀석도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될 테니 그대로 냅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에렌은 계속해서 뛰어 어디론가 향해 갔고 그곳은 인간의 도시가 아닌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 쪽이었죠. 에렌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마치 해일이라도 일어나는 듯 거대한 파도가 쳤고 수면 위로 어떤 반원의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러 마리의 초대형 거인들이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에렌은 자신에게 시조의 거인의 힘, 초대형 거인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고 자신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의 도시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인간들은 저 멀리 바다에서 어떤 거대한 거인이 우뚝 서 있는 걸 보고 모두 공포에 질렸고 귀살대원들 역시 저게 도대체 뭐냐며 당황했죠.
그때 에렌이 인간의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인간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구베아키 당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렌은 자신에게 모든 오이들을 멸할 수 있는 힘, 저 바다에서 일어난 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했고 자신은 인간의 편에 서겠다고 했죠. 하지만 역시 무장이 했던 말들도 마음에 걸렸었기에 오니를 죽여주는 대신에 인간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자 했습니다. 구베아키 당주는 모두 인간들을 거대한 광장으로 불러 모았고 에렌은 그들에게 진격의 거인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준 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갔죠. 괴물이 인간 도시에 있다는 것에 모두 혼미백산 상태가 되었지만 구베야키 당주는 에렌은 우리 인간의 편이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을 괴롭혀온 오니들을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에 서서 오니들을 말살해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문명의 발전을 최소한으로 할 것, 문명의 발전은 경쟁을 부추겨 세력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또다시 증오의 연세가 시작이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모두가 모두를 돕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해 모두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굶어 죽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공평해지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을 것이며 비로소 인간을 오랫동안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전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내 말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초대형 거인을 풀어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의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오니들이 없어지고 그 넓은 땅을 인간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우리가 뭐 하려고 서로 싸우겠느냐고 후세에도 쭉 평화롭게 살라고 가르치겠다고 했죠. 에렌은 그렇게 인간들을 믿고 땅 울림을 시전하게 되었고 바다에 있던 초대형 거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거인들은 인간의 도시만 피해 앞으로 전진했고 그들이 짓밟고 간 곳은 모두 엄청난 화염폭풍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인간들은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며 경외심과 함께 공포심이 들었고 정말로 에렌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초대형 거인들의 진격을 멀리서 본 무장과 상현의 오니들, 부자는 도대체 저 괴물들은 뭐냐며 저것들을 당장 멈추라고 했죠. 상현의 오니들은 저것들과 싸우라고? 라며 당황했고 부자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전국에 있는 모든 오니들을 소집시켜 초대형 거인에 맞서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오니들은 초대형 거인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그들을 갔는데 일반 오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가까이 가더라도 엄청난 불길에 몸이 타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무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돌진하게 되었고 초대형 거인의 발을 밟혀 세포 하나 남김없이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에 뛰어드는 나방가도 같은 느낌으로 수천 마리의 오니들이 초대형 거인의 발에 짓밟히게 되었고 그동안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건물들이 평평하게 깔아뭉개졌죠. 그걸 본 하얀 오니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혈기술을 써 거인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거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앞으로 걸어나갔고 하얀의 오니들은 일단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천천히 걷는 것 같지만 보폭 자체가 커 금세 하얀의 오니들을 전부 따라잡아 짓밟아버렸고 하얀의 오니들은 전부 소멸하게 되었죠.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는 멀리서 피해 참격과 오비를 알려 초대형 거인을 상대했는데 다키의 오비는 초대형 거인에게 닿기 전에 전부 다 타버렸고 피해 참견 역시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다키는 초대형 거인에 의해 불길이 자꾸만 치솟자 나는 불이 너무나 싫다고 트라우마까지 떠올랐죠. 퓨타로는 저건 안 될 것 같아 도망치자 라고 하며 싸움을 포기하고 뒤쪽으로 도망갔고 상현호 교코 역시 여러 마리의 물고기 식신들을 소환해 날려봤지만 거인의 몸에 닿자마자 그냥 맥없이 소멸했고 자신의 회피력 따위는 이 거인들의 발걸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빤스런을 쳤습니다. 상현사 한탱구 역시 본체는 이미 도망을 가고 있었고 조아쿠텐을 꺼내 그 거인들에게 몽룡으로 공격을 했지만 몽룡의 크기를 아무리 키워봤자 초대형 거인 앞에서는 뱀 수준일 뿐 그들의 진격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분신인 조아쿠텐은 끝까지 맞서다 온몸이 짜부되고 다시 재생하고를 반복하며 한탱구의 힘만 뺏어갔고 한탱구는 이건 무의미한 짓이라며 조아쿠텐을 걷어들인 뒤 도망치는 데에 힘을 다 썼습니다. 상현사 마카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번 다시 도망치진 않는다며 자신의 모든 걸 다 퍼부은 뒤 남자답게 죽겠다면서 초대형 거인들에게 돌진했고 파괴사 종식 청은 난장광을 시전했죠. 이 수많은 거인들 중에 다 한 마리라도 내가 해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마구 공격을 했고 그 공격에 후드를 맞은 초대형 거인은 잠깐 멈춰서게 되었다가 다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카자는 어이없는 실소가 터져나왔고 내 모든 걸 다 쏟은 공격이 단 한 걸음 정도밖에 못 멈춘 건가?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상현이 도우마는 멀리서 얼음 혈기술로 거인들의 진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얼음 혈기술은 뜨거운 체온을 가진 초대형 거인들을 닿자마자 녹아버렸고 점점 가까이 오더니 도우마가 열심히 꾸려놓았던 만세근학교 교회를 그대로 짓밟아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무빙 수련 보살 시연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 보살 역시 거인이 지나가며 몸을 비비자 그대로 다 녹아서 부서져 버렸죠. 도우마는 난생 처음으로 어떤 공포에 짓눌렸고 그대로 만세근학교를 버리고 만스런 쳤습니다. 상일 코쿠시보는 자신은 베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며 최강의 무사와 함께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그대로 초대형 거인의 목을 향해 참격을 날렸죠. 그 참격이 거인의 목에 상처를 내긴 했지만 엄청나게 두꺼웠던 탓에 뒷목까지 베어지지 않았고 다시 바로 재생해버리며 진격을 해왔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뒷목을 노려야 한다는 거 알아 빠르게 거인에게 접근 후 그 거인의 몸 위쪽까지 올라갔고 그대로 강력한 참격으로 초대형 거인의 목 뒷부분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죠. 그렇게 초대형 거인 한 마리가 쓰러지며 소멸했고 부자는 역시 코쿠시보 믿고 있었다고 라고 외쳤는데 코쿠시보는 거인들에게 접근했다가 거인들의 엄청난 열기에 온몸이 불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막대한 재생력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이미 그가 떨어진 곳은 거인들이 있는 한복판 재생하자마자 불타버리는 걸 반복했고 뜨거운 열기 탓에 산소마저 다 날아가 호흡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코쿠시보는 이런 괴물을 단 한 마리라도 베어놨다는 것에 역시 자신은 최강의 검사라고 자부하며 거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코쿠시보조차 맥없이 당해버리자 나키메를 불러 무한성의 자신을 숨겨달라고 해 무한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무한성이라는 것도 어떤 한 공간에 결계가 발동해 만들어지는 소식이기에 그 부분이 거인에 의해 전부 다 불타버리자 무한성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되었죠. 부자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냐며 만스런을 쳤고 에렌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무장과 오니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땅의 끝에 서게 되었는데 여전히 초대형 거인들을 멈추지 않고 모든 걸 초토화시키며 걸어오고 있었고 부자는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고 조금 있으면 해까지 떠올라 태양을 피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니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유린해온 인간들이 마지막에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공포에 떨었고 초대형 거인들이 그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며 모든 걸 불태우고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렇게 그 다음날이 되자 세계의 모든 오니들이 사라져버렸고 에렌은 이제 비로소 인류는 자유롭게 되었다며 물론 사람은 인류 자체의 숫자는 그리 크지 않고 이 도시 외의 지역은 초토화가 되어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 어렵겠지만 결국 긴 세월이 지나면 모두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는 오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몇 날 며칠을 파티하며 즐겼고 이후 에렌을 인류의 영웅이라며 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에렌이 제안했던 것처럼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게 되었고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달대 출신의 주들은 에렌이 꿈꿔왔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을 했고 마치 새로운 인류 사회의 영웅으로서 모두 떠받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사회가 정착이 되자 역시 오니 대신 인류를 선택한 건 잘한 일이라며 뿌듯해했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그의 수명이 다 되어갈 때쯤 그는 꿈 같은 걸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자신이 죽고 나서 좀 더 세월이 흐르는 걸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귀하대 주들의 통제로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모두 늙어 죽게 되자 인간들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돈을 받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며 일을 대충 하기 시작했고 식량의 생산량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인류를 구한 영웅인 에렌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었고 개국공신인 귀달대 주들의 이름도 서서히 잊혀져가며 그저 자신들과 상관없는 전설 속의 인물로 지부되기 시작했죠. 식량이 줄어들자 배가 고파진 사람들은 일할 생각보단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힘센 남자들을 모은 뒤 다른 동네의 식량을 빼앗아 오게 되었고 그 뺏긴 마을은 이후 힘을 키워 다시 복수라는 식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 마을 단위가 서로 다른 부족 그리고 부족들이 모여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나라끼리 발전을 경쟁하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에렌은 그 환경을 모두 지켜보며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인간이란 결국 역사를 되풀이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증오는 영원히 끊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무자의 말대로 강제로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거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인간 사회에서 어느 몸이 병약한 귀족 집안의 남자가 어떤 약에 의해 오니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되었고 에렌은 악몽에서 깨어나듯이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소꿉친구 미카사가 에렌?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라고 물었고 에렌은 자신은 여전히 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채
거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눈을 번뜩이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에렌이 가진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릴 힘을 표현하기도 하고 진격거 원작에서 보여준 듯한 묵직한 울림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대한 어두운 이면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